영상 녹음 앞부분이 중간에 문자가 오면서 끊기는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여기 앞에 두 문제 217번하고 219번을 다시 녹화를 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가지고 뒷부분 영상과 합체를 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됐어. 그러니까 찍은 순서는 얘는 문제가 앞번호이지만 얘는 나중에 찍은 영상이 되고 그 뒤에 219번 뒷부분부터 오늘 마지막 문제까지는 먼저 찍은 영상이 돼. 뭐 이렇게 편집이라는 좋은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문제를 합치게 됐으니까 일종의 태풍의 피해라고나 할까, 작게 입은, 아주 소극적으로 입은, 지금 제주도에는 태풍이 올라와서 천여 세대가 정전이 돼 있고 뭐 피해가 이미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217번 문제는 비교적 쉬워.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를 잘라 만든 삼각 기둥이다. 면 DCF 옆면 수직인 모서리 개수 금방 나오지? A는 뭐가 될까? AD 요거 수직,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뒤에 있는 EF, 또 하나 BC, 얘가 수직이 된다. 다른 아이들은 수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3개.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또 무엇이니? 면 ABCD면은 앞에 이렇게 잘린 비스듬한 면과 평행한 모서리. 이번엔 평행해야 돼. 평행해야 하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서 평행한 것. 그렇지, 감 잡았지? EF 하나밖에 없지, EF. 나머지 모서리들은 만나거나 대부분 다 만났지. 한 개. 그래서 답은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1은 4가 된다. 아주 쉬웠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렇지. 이게 이제 영상의 흔적. 아까 먼저 찍으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다 필기를 해놔가지고 지우질 않았고, 시간상 요 뒷부분 다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만 먼저 할게.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삼각기둥을 잘라내고 요만큼 삼각기둥을 잘라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딱 직육면체로 이렇게 각 면을 연장하라고 했으니까 연장한 면 평면까지도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되고, 각 모서리를 모서리까지도 연장한 직선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줘야 돼. 평면 ABCD와 평행한 평면의 개수를 A. 일단 A부터 보자. 평면 ABCD면은 위에 하나, 둘, A, B, C, D. 이렇게 잘려있는 위에 평면인데, 연장한 평면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럼 연장을 시켜야지, 이렇게. 원래 있던 면하고 연장시켜. 과, 평행한 평면의 개수. 이 면과 평행한 평면의 개수. 그렇지. 새로 생긴 요 면도 중간에 삼각형면, 평면 IJK, 면 IJK도 평행하고, 바닥에 있는 면 EFGH가 평행하지? 나머지는 평행한 면이 없고.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뒷부분 영상과 이제 편집합니다. 화이팅! 오늘 태풍 솔빅 때문에 녹화하는 중에 핸드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잠깐 영상이 끊긴 것 같아. 요 B만 다시 설명해 줄게. 요 JGHK를 연장시켜서 이렇게 옆면에 면을 하나 크게 만들고, 이 면과 수직인 직선들은 IJ, FG, EH, 바닥에서는 요거 3개가 나오고, 다음에 윗면, 요 잘린 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면을 연장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크게 확장시키면 요 면과 이 옆면이 만나겠지? 그때 생기는 요 직선 BC, 오케이? 다음에 직선 AD까지도 이 면에 수직한 직선이 된다. 그래서 답은 A는 2개가 나오고 B는 3개가 나오고, 아니 3개가 아니지, 5개지. 숫자를 이렇게 못 세니.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5. 그래서 답은 7이다. 요 첫 번째 A 면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요 B를 찾을 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연장을 시켜서, 그리고 만나는 요 면까지도 연장한 면까지 가정해서 나머지 세 개를 찾아낸다. 나머지 두 개지. 두 개를 찾아야 된다. 요것이 함정. 그래서 이 문제가 상문제가 된 이유. 오케이? 연장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꼭 잊지 말고. 그 다음, 이거는 여기서 많이 본 모양이지? 접으면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이 될 것 같은, 그치?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 그러네. 정육면체를 만들 때 다음 중 모서리 AB 여기 있는데 꼬인 위치, 그것도 꼬인 위치를 찾으라네. 그러면 이거를 접었을 때 정육면체가 될 텐데, 정육면체가 된 후에 뭐 A랑 어떤 점이 만나는지, B랑 어떤 점이 만나는지 그걸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전개도를 다시 조립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 밑에다 그리겠다. 조립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너무 크게 그렸나? 조금만 작게 그려볼까? 이렇게 요 전개도만으로 그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 왜냐면은 어떻게 접해질지를, 기준을 무엇을 잡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닥면이지, 요 바닥면을 무엇을 잡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응?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접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처음 접었을 때 얘를 바닥으로 놓으면 참 좋겠다 하는 면을 하나 찍어 놓고, 그 아이를 이렇게 접어서 올렸다고 붙이고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상상하기가 수월해질 거야. 오케이? 아니면 이걸 시험 시간에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걸 오려서, 아주 작게 나온 그림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봐도 괜찮은데, 그건 재량껏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좀 큰가?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 모양을 A, N, M, B, C, L, 그 다음에 D, E, J, F, G, H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4개 점인가 이렇게 되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4개의 알파벳을 표기를 해서 실제로 한번 접어볼게. 요거는 따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A가 있으니까 A를 좀 쉽게 보이는 면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볼까? 이렇게 접어서, 좀 잡고 있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접어서 그 모서리에 써있는 알파벳을 다 적어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A랑 여기 G랑 만났네. G. 이쪽에다가 A하고 G를 적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정면으로 잡을 거야. 이렇게. 이쪽 윗면에는 N하고 H가 있어. 여기 N하고 여기 H. 그럼 여기는 N하고 H 두 개가 오게 되고, 요즘은. 그 다음에 밑바닥 여기는 C, 그 다음에 그 좌측으로는 B구나. B. 여기는 세 개가 맞나요? 이렇게 세 개가 B, F, 바닥에 있는 게 D가 왔네. D 이렇게 D 세 점이 만났고, 다시 그러면 요 앞에 네 개는 다 했고, 뒤에 위를 볼게요. 여기도 모서리가 세 개가 맞나? 잘 보이나? M, I, 그 다음에 K 보여? K 여기는 M, I, K가 만나고, 그치? 그 다음에 요 뒤쪽, 얘네 바로 밑에 있는 여기는 L, 여기는 L이 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요 모서리는 한 개짜리야. J,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 저 뒤쪽에 있는 놈, 내가 다 가렸나? 여기 안쪽에 여기는 보면 E가 오네. 여기 안에는 E가 와. 이렇게. 그래서 접어가지고 세 점이 만나는 곳, 한 점 만나는 곳에서 얘를 접어서 한번 둘러봤어. 이렇게. 그리고 다시 펼쳐놓고 접었을 때 어디가 만나는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접히니까
B하고 D하고 F가 만나네. 얘랑 만나고. 그러면 또 얘랑 만날 거고, BDF는 그래서 한 점에 가 있고, MIK도 한 점에 가 있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A랑 G랑 만났고, 다음에 N하고 누구랑 만났지? H랑 만났지. 이렇게. 오케이? 이런 모양으로 접혔다. 그래서 이거 접은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고 문제에 맞는 답을 찾으면 돼. 이거를 잘 그릴 줄 알면 이 답은 쉬워져. AB가 어딨냐면은 AB가 꼬인치를 쓰니까 A하고 B가 여기 있네. 그럼 얘네 얘. 이렇게 가렸구나. 이렇게 요게 AB, 요 직선 모서리 AB가 꼬인 위치. 일단 볼까? AH는 이렇게 가지? 만나지? 얘는 꼬인 위치가 아니지? 그 다음에 CL. 여기 꼬인 위치 바로 나왔네. 이렇게 CL 꼬인 위치. 답은 2번. 나머지도 보라고 그랬지? C에서 H까지 이렇게. 얘는 평행. 그 다음에 D는 어딨지? D에서 E까지. 얘는 수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L에서 K. 이렇게. 얘는 평행이지? 이것도 평행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면을 하나, 가상의 면을 생각하면 같은 면 위에 있게 되고 나란히 가니까 평행. 오케이?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이거를 접었을 때 이 완성도를 상상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좀 까다로운데, 이런 종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후에 다시 평면도만 가지고, 이 전개도만 가지고, 얘랑 이렇게 접해서 만나는구나, 다음에 얘랑 이렇게 접해서 만나는구나 하는 걸 좀 상상하는 연습을 몇 번 해야 돼. 그래야지 이런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지.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전개도도 있고, 이렇게 요 아래 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전개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전개도가 있을 수가 있어. 문제에 나오면 그거 접힐 때 기준면을 일단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그렇지. 기준면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그거를 정해서, 아빠 같은 경우는 지금 ELCD면은 접다 보니까는 여기가 됐네. 얘가 기준면이 됐어. 얘가 기준면이 돼가지고 이렇게 접힌 거거든. 실제로는 이거를 지금 종이를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이 글씨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접었어요. 뒤로. 근데 얘를 뒤로 접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도 접을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바로 이 상태에서 올라오게 이렇게도 접을 수가 있다. 접히는 방향에 따라서 또 모양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모양이 바뀌더라도 이런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이렇게 접어도 AB랑 꼬인치는 CL이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되게 접어도 AB랑 꼬인 위치는 CL이 돼. 오케이? 그건 한번 이거를 줄 테니까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오케이? 다음 224번 상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춰보자고. 또 서술형이네. 그림을 잘 읽고, 문제를 잘 읽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입체 도형을 만들 때, 이것도 전개도네.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를 A. 일단 전개도를 먼저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A, B, C 세 개를 찾아보자. 특히 문제 마지막에 나오는 괄호 해놓고 따로 써있는 설명 있잖아. 이게 문제 풀 때 아주 큰 힌트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 수학문제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때가 많아. 입체 도형의 각 면은 정삼각형 또는 사다리꼴이다. 눈에 보이는 게 정삼각형 여기 하나 있지? 그리고 얘들이 다 사다리꼴이라는 거. 이렇게 얘도 사다리꼴, 이 삼각형도 정삼각형. 얘는 감이 왔나 모르겠네. 이 점선을 접으면 요 밑에 있는 사다리꼴 두 개가 딱 세워지고, 뒤에 있는 것도 딱 세워지고, 얘가 뚜껑으로 위에 딱 덮이겠지? 그치? 근데 뚜껑이
밑바닥보다 작아. 뚜껑 삼각형이. 그치? 그러면은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입체 도형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 상태로 그냥 접었다고 칠게. 접었다고. 그러면은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잠깐만, 문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바짝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리면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옆면이 사다리 꼴인 거를 최대한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입체 도형 모양으로 걔가,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를 조금 세워지게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위에 정삼각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비틀었다 이렇게. 그리고 뒷면도 이렇게 사다리 꼴이 이렇게 돼 있겠지. 마치 삼각뿔을 모서리 끝 모서리를 잘라놓은 모양. 이걸 각뿔대라고 하지. 각뿔대. 그런 모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을 써보는 거야. 요 밑바닥을 삼각형으로 놨으니까 그 모양 그대로, 요 가운데가 F, 요 왼쪽 위가 C, 이쪽이 오른쪽 위가 I.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요 삼각형 모양 그대로 밑바닥.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왼쪽부터 가보자. 얘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C에서 올라온 이쪽이 D가 될 거고, 이렇게 F에서 올라온 이쪽이 여기가 E가 될 거야. E. 요점. 얘는 다 처리됐고, 그 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세우겠지. 이렇게 세워서, 그럼 F 따라온 애가 G가 되겠지. F 따라온 애가 G. 다시 말해서 요 E와 G가 세워지면서 만나지. 그치? 그 다음에 요 H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가 H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이쪽도 끝. G하고 H도 다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세워야지. 이렇게 요 사다리꼴 먼저 보면은 B하고 J가 그대로 올라와서 B는 D랑 만나겠지. 여기에 B 이렇게. 그 다음에 J는 H랑 만나겠지. 이렇게 J 이렇게. 그 다음에 B하고 J 끝났고, A는 뚜껑이 덮이면서 요 모서리가 만나 있는 요 E하고 G가 만나 있는 요 끝에 여기에 A가 딱 오겠죠. 이렇게. A하고 EG는 한 점에서 만나 있고, DB가 한 점, HJ가 한 점. 이렇게. 그림이 좀 이해됐지? 그림을 좀 다소 좀 못 그린 느낌이 좀 있는데, 삼각뿔 모양에서 위에 뾰족한 작은 삼각뿔을 잘라내고 각뿔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보자. A부터 보자. A. 이쪽에 쓸게. 화면에 보이는 대로. 모서리 AB가 어디 있을까? AB는 AB. 여기 있네, 여기.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 얘랑 꼬인 위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모서리들은 만나니까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치? 이렇게. 얘랑은 평행해서 안 되고. 그치? 그러면은, 요거 하나. 요렇게 하는 놈. 지금 AB를 봐야 돼. AB.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 그치? 그러면 얘랑 꼬인 위치에 있으면 윗모서리 안 된다고 했고, 이 모서리 안 되고, 이 모서리 안 되고, 얘는 평행하고. 그러면은 FI 먼저 볼까? FI. 이렇게. 얘는 꼬인 위치겠지? 모서리 FI. 모서리 FI. 그리고 이거 HI. HI도 꼬인 위치지? 입체적으로 잘 생각하면. 그 다음에 뒤에, 아랫면 뒤에 있는 CI. 얘도 꼬인 위치다. 오케이? 그러면 모서리는 다 계산됐고, 다음에 B가 이제 무엇인가 보자. 모서리 AJ가 어딨니? AJ. 이쪽이네. 이번엔 이쪽. 요거가 생각하고, 평행한 면의 개수니까, 평행하면 만나면 안 되지? 요 윗면은 만나고 있어, 지금. 만나면 평행한 게 아니야. 포함되는 거라. 만나지 않으면서 나란히 가는 면. 그러면은, 요 밑면밖에 없겠지, 밑면. 옆에 이 세 면은 다 요 모서리에 만나. 그치? 얘도 여기서 만나고, 이 면도 여기서 만나고, 뒷면은 여기 J에서 만나고. 그래서 밑면밖에 없다. 그래서 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CFI가
하나가 된다. 다음에 C는 무엇이었지? C. 면 CFI는 어디 있을까? CFI 찾아라. CFI 여기 있구나. 밑바닥에 있는 삼각형이요. 정삼각형 큰 면과 만나는 면의 개수. 만나는 면의 개수라고 그랬지? 밑바닥과 만나는 거 옆에 세 면이지? 이건 쉽지? 얘랑 요 DCFG와 요거 HEFI와 BCIH 옆면 세 면. 얘는 그냥 쓸게. 그림을 썼으니까 옆면 3개 이렇게. 얘는 3개고 얘는 1개고 얘는 3개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더하기 1 더하기 3 해서 7 이렇게 나온다. 입체 도형만 잘 완성을 시켜 놓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 상문제. 오케이? 요 처음에 A 꼬인지 찾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찾기 어렵지 않았다. 다음 227번 이 말로 되어 있는 문제는 한번 그림으로 바꿔서 푸는 게 이해하기가 빠르지? 공간에서 공간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지? 서로 다른 세 직선 LML 이게 LMN이 다 직선이다. 설명으로 항상 옳은 것은 그냥 옳은 게 아니라 늘 옳아야 돼. 일단 1번부터 봅시다. 1번 이쪽에 볼까? 그림을 그려서 해보자고. L과 M이 평행하대. 이거 평행한 기호지? 평행한 기호. 이거는 수직인 기호. L과 M이 이렇게 평행하대. 이게 L이고 이게 M이야. 약간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평행하다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L과 N이 평행하대. N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쪽 편 어디 있는데 둘이 또 평행하대. 이렇게 이 아이와 이 아이가 평행한데 이 아이가 또 평행하대. 그러면 M하고 N은 항상 평행하겠지? 그치? 답이 너무 첫 번째 나왔는데? 그렇지. 답이 너무 1번 나오니까 좀 허망한 느낌. 2번부터 5번까지도 꼭 풀어봐야 된다 그랬지? 답이 먼저 나왔다고 하더라도 왜 틀린지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다음에 L과 M이 2번 보자. L과 M이 평행하고 또 똑같이 그리는 거야. L, M이 평행하고 L과 N이 수직이래. L과 N이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N이야. 수직. 그럼 N과 M도 수직이겠지? 이게 평행하다고 했네. M과 N은 수직이어야 되는데 N은 수직이어야 된다. M하고 N은 수직.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L과 M이 수직. 이번엔 L과 M이 이렇게 수직이고 L과 또 N이 수직이래. L과 N이 또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 되려면 이쪽에 이렇게 N이 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N과 M은 어떻게? 평행하지. 수직이 아니고 M과 N은 평행하다. 오케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해결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지? 다음에 L과 M이 수직이다. L 하나 그리고 수직으로 M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지각 표시 해주고, 다음에 L과 N이 수직이다. L하고 N이 또 수직이래. 이렇게 수직이다. 수직. 그러면 M과 N은 이게 N이지? M과 N은 꼬인위치에 있다. 이게 공간을 내서 생각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공간에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아이가 꼬인위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한 평면에 있어서 평행화 될 수도 있어. 항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꼬인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야. 얘는 평행할 수도 있고 꼬인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평행한 거는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한 평면이 있다고 가정하면 되고, 꼬인위치면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겠지. 틀어져 있는데 요 사이를 둘 다 수직이 되도록 직선이 하나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다음에 5번 이쪽에 써볼까? 5번 L과 M이 이쪽이 L, 이쪽이 M이라고 해줄게. 이렇게 수직이고, 다음에 M과 새로운 직선 N이 수직이래. 이렇게. 그러면 LN은 수직이 아니지? 평행하지. 평행할 수도 있고, 이게 공간이면 꼬여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공간이어도 면이 가능하니까 같은 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면 L과 N이 평행할 수도 있고, 같은 면 위에 있지 않으면 둘이 꼬이치 될 수도 있고. 4번과 5번은 약간 비슷한 성질의 문제, 내용을 물어보는. 답은 1번,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다. 오히려 4번하고 5번에 있는 보기가 더 어렵다. 이거를 알고 넘어가는 게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다. 229번, 다음 중 공간에서 항상 평행, 이 항상이란 말 또 나왔다. 항상 평행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개다. 1번부터 그림을 그려보자. 한 평면과 평행한, 평면이 이렇게 있고 평행하대. 그러면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대. 위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이게 다 있으면 만나거나 하면 평행이 될 수가 없지. 한 평면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한 평면과 평행하면서 서로 다른 두 직선. 이 평면과 평행한데 서로 다른 두 직선이래. 그러면 둘이 평상 평행하나? 아니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 면에 평행하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이 면과만 평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떨어져서 있다고. 좀 이해가 안 되나? 그럼 면을 조금 작게 그리고, 이렇게 좀 작게 그리고, 이거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면이고 평행하게 직선이 지나가고, 그 옆으로 또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평행이 아닐 수도 있지. 물론 나란히 평행해 갈 수도 있지만 항상 평행한 걸 찾으려 했으니까 얘는 항상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얘는 X다. 그 다음에 2번, 한 평면과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 또 평면이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얘랑 수직이래. 수직. 그럼 수직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겠지. 수직. 그치? 다음에 얘랑 또 수직으로 지나야 돼. 면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둘 다 수직이면 얘는 나란히 평행해 가겠지. 2번은 맞네. 오케이. 다음에 3번 그림을 그려볼까. 한 직선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 이번엔 직선이 주인공이 되고, 한 직선과 평행해야 돼. 평행. 옆에 면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치? 근데 이 아이와 이쪽으로 각으로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면이 이게 뒷면이라고 생각해줘. 뒷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뒤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두 평면은 이 직선과 평행은 하지만 이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하진 않지. 물론 평행하게 갈 수도 있지만 항상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을 이쪽에다 화면에 보이지? 한 직선과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 이번엔 직선이 주인공이 되고 수직이래. 이렇게 수직으로 지났고, 여기를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또 직선 면인데 또 수직으로 지나야 돼. 이렇게 수직 표시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은 평행하겠지.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돌해도 늘 평행한 면이 나오겠지.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은 또 무엇이 잘못됐나 보자. 한 평면과 평면을 하나 먼저 주고,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 이제는 직선이 아니고 면이 수직이 돼. 면이 이 면에 수직을 이렇게 지나는 면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이에요. 이렇게 직각,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면에만 또 수직이면 되니까 이번엔 옆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해서 또 면이 하나 그려졌다. 이쪽으로 이제 뒷면 안 보이면 이렇게 지워줘야죠.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그러면 대략 어떤 정도의 그림인지는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 아이도 수직은 돼. 하지만 이 두 면이 서로 평행하진 않지. 항상 평행하진 않고, 우연찮게 이렇게 평행이가 쓰면 평행하겠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평행한 건 아니다. 답은 2번하고 4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좀 설명했던 것들이 길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꼼꼼히 잘 살펴보고 열심히 해서
이 문제들은 어렵다기보다도 경우의 수와 약간 헷갈리는 것들, 접어야 되고 전개도를 입체도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연습을 좀 충분히 해야 돼. 오늘도 화이팅!